테슬라 여기서 3배 상승장 온다 그러면 솔직히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월가 기관들은 그 미친 소리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댓글에서 싸우고 기관은 조정 올 때마다 조용히 테슬라 주식을 담는 중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봅시다. 자, 일단 지금 테슬라 상황부터 아주 쉽게 정리할게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죠. 야, 테슬라 끝난 거 아니냐? 중국 BYD한테 전기차 1위도 뺏겼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정치 얘기만 한다. 2024년에 이익도 반토막 났다. 이게 어떻게 3배가 가냐? 자, 표면만 보면 정말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기차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이 BYD가 1위, 테슬라는 2위로 보일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현지 브랜드들한테 시장을 많이 내줬고 2024년에는 가격 인하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확 눌렸었죠. 그래서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성장 끝났다, 이 프레임이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서 터져요. 그렇게 욕먹고 있는데도 테슬라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1.5달러급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동차 회사들 여러 개를 합쳐도 테슬라 하나를 못 이기는 수준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요. 그리고 PER도 전통 완성차가 5배에서 10배 구간일 때 테슬라는 100배, 200배 왔다 갔다 하죠. 숫자만 보면 거품이다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월가 대형 기관들은 여기서 도망 안 가요. 겉으로는 비싸다고 말하면서도 조정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담는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전기차, 에너지, AI, 로봇, 이것들을 한 번에 묶어놓은 장기 성장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1.5달러도 완성형 가격이 아니라 성장 중인 중간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테슬라의 현재 위치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 BYD가 물량에서는 앞서는 흐름이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더 치열하죠. 그래서 전기차 1위 BYD, 2위로 밀려난 테슬라, 이런 제목만 계속 나오니까 심리가 얼어붙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지역별로 쪼개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EV 시장에서는 아직도 테슬라 점유율이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길에 다니는 전기차 2대 중 1대가 테슬라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죠. 유럽도 비슷합니다. 모델 Y가 유럽 전체 판매에서 존재감 찍던 시기가 있었고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브랜드 경쟁에서도 테슬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중국이 치열할 뿐이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는 테슬라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판매의 질입니다. BYD는 판매 수는 많지만 중저가 비중이 높아서 대당 이익이 굉장히 얇아지는 구조가 강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평균 판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에 FSD 소프트웨어, 보험,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부가 사업이 붙습니다. 전통 완성차처럼 차만 팔아서 끝나는 구조라 아예 체급 자체가 달라져요. 월가 기관들이 보는 큰 그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돈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화석연료에서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전환, 인간 운전에서 자율주행, 인간 노동에서 로봇 노동, 이 4가지의 축에서 동시에 공격적으로 뛰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나? 이걸 보면 딱 한 군데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고 경기 둔화오고 각국 보조금도 줄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거기에 중국 업체들이 물량 밀어내려고 가격을 미친 듯이 깎았고 테슬라도 점유율 지키려고 따라 내리다 보니까 판매량은 버티는데 이익은 눌리는 구간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24년 이익 반토막 같은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공포에 젖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월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장기 점유율을 위해 단기 마진을 포기한 전략. 전기차 초기 시장에서 1등 유지하느냐, 2, 3등으로 밀려나느냐가 5년 뒤, 10년 뒤 벌어들일 돈의 규모를 갈라놓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하면서도 동시에 생산, 원가 절감을 같이 걸고 갑니다. 기가프레스, 배터리, 공정 단순화, 이건 다 원가 1달러라도 더 깎아서 나중에 혼자 살아남겠다는 준비예요.
두 번째 엔진,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는 파트, 테슬라 에너지 사업입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성장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초대형 배터리인데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 피크 시간에 꺼내 쓰는 장치죠. 쉽게 말해 전력망용 테슬라 배터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려면 저장이 필수입니다. 발전만 해놓고 저장을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평가하면서 에너지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기관들은 여기서 추가 성장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자동차 말고 또 하나의 테슬라가 커질 수 있다는 그림,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정리할게요. 이름이 풀셀프 드라이빙이라 완전 자율주행 같지만 2025년 현재 법적으로는 운전자 책임이 남아있는 단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욕도 많이 먹고 규제 이슈도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렇다고 사기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FSD 버전이 올라오면서 도심 주행에서 사람이 거의 손 안 대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예요.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서 주행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구조, 이 데이터베이스와 업데이트 속도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가진다는 판단들이 기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핵심인 이유는 돈 버는 구조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를 한 대 팔아서 마진 먹고 끝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로보택시는 차 한 대가 여러 해 동안 요금을 벌어옵니다. 만약 로보택시 한 대가 연간 5만에서 10만 달러급으로 굴러가고 그 수익의 일부가 플랫폼 몫으로 쌓이기 시작한다면 테슬라는 제조업 마진이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마진 회사로 변신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 밸류에이션 방식이 달라져요. 자, 네 번째, 진짜 미래 옵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이건 아직 초기 단계라서 무작정 기대만으로 베팅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기관 입장에서 무서운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테슬라는 로봇에 들어갈 뇌와 눈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뇌는 FSD용 AI 칩과 소프트웨어, 눈은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 이걸 사람형 로봇에 옮겨서 공장부터 굴리겠다는 거죠. 만약 공장 안에서 로봇이 일부 작업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가동이라는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검증되면 외부 기업의 로봇 임대 서비스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머스크가 옵티머스 시장이 자동차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건데 단기 실적에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기관들은 이걸 공짜로 달린 옵션처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미래 얘기 들으면 와, 멋있다, 개쩐다 이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뒷받침하는 체력입니다. 테슬라는 미래 먹거리들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아 왔고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이런 회사가 진짜 강합니다. 남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일 때 테슬라는 투자로 격차를 벌릴 수 있으니까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3배 간다는 얘기, 지금 시총이 1.5조 달러라고 치면 3배면 4.5조 달러죠.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3조에서 4조 달러급을 찍어본 시대예요. 즉, 그 숫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냐의 핵심은 전기차만으로가 아니라 에너지, 로보택시, 로봇 중에서 2개만 제대로 터져도 회사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테슬라는 이렇게 욕먹고 변동성이 크냐?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의 테슬라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경쟁, 마진, 규제, 그리고 아직 진행형인 기술 이렇게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는 전기차 제국, 에너지 공룡, 로보택시 플랫폼, 로봇의 노동시대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과민 반응합니다. FSD 사고, 실적 1%에서 2% 미스,
머스크 발언 하나만으로도 10%에서 20%씩 흔들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제일 많이 던지는 패턴이 뭐냐면 뉴스 제목에 휘둘려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고 공포에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 안 팔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회하는 루프입니다. 반대로 기관은 공포 구간을 체크리스트로 보고 장기 시나리오가 안 깨졌다고 판단하면 그때 물량을 받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당장 내년 실적 하나로 싸다, 비싸다 이걸 단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전기차, 에너지, AI, 로봇이 실적으로 현실화되는 속도를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몰빵 단타로 접근하면 멘탈이 먼저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비중을 먼저 정해놓고 분기마다 전기차 판매, 마진, 에너지 출하, FSD 진척, 로보택시 확장, 규제 리스크를 같이 체크하면서 이 회사가 말한 대로 그 방향대로 실제로 가고 있냐 이것만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가 대략 어떤 그림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0분, 20분 남짓한 영상 하나로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이 거대한 흐름을 모두 설명해 드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또 불안해지실 거고 자극적인 뉴스 한 줄에 이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무슨 종목 추천해 준다거나 텔레방 들어와라 뭐 이런 리딩방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 바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테슬라 차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보조지표에는 여러분들의 차트와 조금 다른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바이와 셀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진입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 찾아보고 뉴스 기사 찾아보면서 매수 매도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이 템플릿은 테슬라 차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식 차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지표 타율이 90% 이상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건데 이거 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 템플릿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만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딱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지표 템플릿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자시라면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테슬라 지표 이렇게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가 확인해서 그럼 제가 보조지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답글로 남겨드릴 거예요. 링크 들어가셔서 똑같이 테슬라 지표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번 100% 승률로 수익을 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 기사 하나에 뉴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지표까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도 자기만의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 지표를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 기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께 이 주식 1000배 간다, 10,000배 간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5%, 10%라도 안정되게 수익 보고 나아가 당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자료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